자, 감자 육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자 육종에 대한 공부인데,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것들은 질문하셔가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건 뭐 기리선님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기리선님한테 당신이 그 육종 좋아하시니까 이 육종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그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감자니 여러 가지 육종에 대한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실은 뭐 다 뭐 하지 못하고 또 남겨둬야 우리가 또 되니까 감자 육종에 대한 부분에서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심겨진,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 심겨진 감자 점수만 해도 10 한 2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간 것 말고 12점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씨앗을 받아서 다 생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체가 되는 이유가 그 형질들을 그대로 형태들을 하기 위해서 영양체를 심는 겁니다. 씨로 심으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쭉 기뢰선님의 오늘 감자 육종법, 자, 배워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좋고요. 감자가 꼭 아니래도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육종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올해 감자를 심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감자를 심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감자 심었을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꽃도 다르고 꽃 색깔도 다르고 잎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지만 잎 줄기색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감자를 남해 심었을 때 감자밭을 봤을 때 저 감자밭에는 어떤 감자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 똑같아요? 하지 감자, 뭐 그래도 감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철더라도 수미 감자하고 두백이나 그 정도로 이제 구분할 정도면 그 엄청난 전문가일 겁니다. 그거 아니래도 저 감자가 홍감자일까, 아니면 자주 감자일까, 아니면 그냥 노란 감자일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구별되죠? 예. 네, 꽃으로도. 어떻게 뭘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꽃으로 되게. 꽃은 다른 분 또 저는 있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캐갖고 쪼개봐야 이제. 오늘 여기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여기 감자, 육종 감자 한 가지 골라갈 수 있는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꽃? 줄기요? 네. 줄기 색깔이 약간 다르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권태은이라는 예전에 시인이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화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감자, 화보나마나 하얀감자. 시는 참 멋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주감자인데도 흰 꽃이 피는 게 있고, 그런데 또 그 노란 감자인데도 약간 분홍빛, 특히 이제 수미 감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남작이 요즘 남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남작은 1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죠. 근데 그 감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포실포실하고 맛은 좋은데 역병에 약하다거나 수확량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육종을 해서 나온 게 신남작인데, 신남작 같은 경우는 하얀 꽃이 핍니다. 그 옛날 재래종 남작은 분홍빛의 꽃이 핍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꽃으로는 모르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렇진 않지만은 색깔 있는 감자들은 보면 처음에 싹이 나왔을 때하고 잎이 자랄 때 잎이나 줄기 모양이 대부분 약간 어두칙칙한 그런 색깔이 있는 거는 아마도 색깔 있는 감자라고 보시면 상당히 맞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감자에 대해서 이제 들었으면, 감자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영양체를 갖다가 씨앗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양체는 씨앗이 아닙니다. 감자의 영양체는 덩이줄기, 줄기가 안에서 이렇게 양분을 축적하고 있다가 감자가 씨앗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 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양체를 쌓아두는 것이지, 그거는 자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남작을 심었다면 지금 수확하는 것도 여전히 100년 전에 남작이고, 남작 감자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포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러면 열매 하나에서 나오는 씨앗 하나하나가 다
다른 형질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감자 열매 하나에서 감자 씨앗을 발라가지고 심어도 똑같은 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길쭉한 것도 나오고 둥그런 것도 나오고 또 생육 적기도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 감자는 예전에 한 알의 씨앗이 나왔는데 그 한 알의 씨앗이 수미감자도 한 알의 씨앗이 진짜로 1년에 수천, 수만, 수십만 톤의 감자를 생산하는 감자로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여전히 처음에 나왔던 감자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입니다. 장점인 경우는 뭐냐? 다른 작물들은 육종을 했을 때는 그게 형질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을 때는 이제 우선 형질과 열성 형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고정적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했을 때 어떤 거는 둥근 모양도 나오고 두툼한 모양도 나오고 고추 같은 경우도 매운 게 나오고 안 매운 거 그거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까지 고르기까지는 계속 다시 심어서 또 다시 선반 육종하고 다시 선반 육종하고 또 2년, 3년, 4년 여러 해를 시간이 걸리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모양이 나오면 그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밭의 형태나 아니면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건 다시 예전의 형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씨앗들은 씨앗을 받기 때문에 기후가 더워진다거나 추워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자주 온다거나 그걸 자신이 몸으로 체득을 하고 다음 자손에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 형질을 계속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저기 남미, 페루, 볼리비아 그 안데스 고원이 원산지인데 그쪽에서 대충 나오는 감자 품종만 대략 4,325종의 감자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태까지 해발 4,000m 고원지대에서 생산해던 게 더 이상 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더 올라가요. 해발 교도가 4,300m, 4,500m, 4,800m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미감자를 좋아하지만은 20년, 30년 후에는 역병이 번지고 아니면 도저히 생육이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수미를 기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는 감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꽃을 따주실 겁니다. 감자들은 상당 부분들은. 근데 꽃을 왜 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꽃을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식 생장을 나오는 감자가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명답. 이렇게 하는 딴 생각하면 안 돼. 역시 씨앗 철학이거든. 그럼 마늘종 같은 경우는 왜 따지? 마늘 조금 마찬가지. 마늘 좀더 네가 사랑하면 안 돼. 어디 알만 붙게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하나의 그 교활한 욕심에서. 네, 마늘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을 이제 땅 속에서 그 마늘을 생장시키기 때문에 그게 마늘 자체가 바이러스도 감염되고 땅 속에 온갖 병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늘종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주화 나오는 걸로 주화는 거기에 병균에 거의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화가 굵어지지 않습니까? 주화를 키우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마늘이라는 그 인경, 그 알뿌리 자체가 양분을 그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감자는 헛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따지 않아도 내일이나 다음 날이면 그 꽃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수확을 더 하시려면은 꽃 필 때 물을 한 바가지 더 주시면 큰 감자가 나옵니다. 꽃에 달 필요 없다. 네, 그냥 감자가 꽃 필 때 가장 수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꽃을 따줘야 되는 감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자냐? 심어놨는데 꽃 피더니 그냥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들이 막 정정정 달려요. 그럼 감자에게는 자손이 우선입니다. 자기 그 영양체보다는. 이건 땅속에는 영양체이지 자기 자손은 아닙니다. 이건 후세를 위해서 자기가 저축해 놓는 겁니다. 양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거기서 싹을 올려가지고 다시 자손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감자를 놔두면은 분명히 감자 알들이 작아집니다. 근데 왜 요즘 감자에 열매가 없느냐? 계량종 감자 심으시고 열매 보신 적이 거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수미감자나 두백이나 그런 거 간혹 달립니다. 어떤 거는 아예 꽃이 없습니다. 또 어떤 감자들은 아예 열매를 열릴 수가 없어요. 생육적으로. 왜 그러느냐? 감자에게는 그 특이한 유전적인 요건을 가진 감자들이 있는데 그 감자는
웅성부림이라는 그 감자 종자가 있습니다. 웅성부림이라는 수컷이 임신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수컷이 말하자면 그 수컷이 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육종학자들의 입장에 봐서 굉장히 편리한 점입니다. 그게 왜? 그 육종을 할 때는 그 수술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게 자가 수정을 하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감자의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술을 다 따주고 다음에 다른 수술을 가져다가 그거를 꽃가루 입혀줘야 되는데 웅성부림인 경우는 수술 따주지 않아도 그냥 갖다 암꽃가루만 붙이면 그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육종을 해왔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웅성부림인 경우 감자도 암꽃은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다른 감자 꽃을 거기다 붙여주면은 열매를 생산해지만은 그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웅성부림, 그러니까 수컷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량종 감자의 85% 이상이 웅성부림,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종 감자가 왜 중요하냐? 토종 감자들은 아직도 수컷이 꽃가루를 생산해내고 열매를 맺고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유전적으로 차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 열대성 기후로 변할 때 그 감자들이 다음 후손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여인은 네. 지금 만약 토종 감자에서 그 열매가 맺히면 네. 그 이게 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씨를 심어서 하는 개념이죠. 네, 그게 감자가 네. 저도 이번에 그걸 해봤는데 네. 좀 모종을 잘못 골랐는지 잘하는 놈은 잘하고 있어요 아직. 아마 방법이 조금 이제 궁금하시는 점은 예. 그게 심적으로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 꽂힌 놈들은 다 씨로 토종 감자 열매를 맺을 확률은 더 높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맺는 건 아닙니다. 예, 다 맺는 건 아니고. 놔둬도 괜찮겠네요. 네, 놔둬보시고, 예, 놔둬보시고 열매 맺고 뭐 열매 맺는 건 많지 않으니까 열매를 보시고, 예, 그 열매를 많이 숙성했을 때 그거를 이제 따서 그늘에다 두십시오. 그늘에 두면은 보통 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는 쭈글쭈글해지고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씨앗을 받아내고 그 씨앗이 휴면기간이 있습니다. 파르신다고 사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씨앗들을 보면 자기가 생존에 유리하기에 싹을 틔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봄이 돼야 체리적으로 봤을 때 봄이 돼야 얘가 싹을 틔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갖다 잠을 재워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개월을 뒀다가 이른 봄에 심고 그 감자를 생산하고 가을에 다시 가을 감자를 해서 키워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감자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감자가 웅성이냐 아니냐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감자를 갖다가 네. 그 사시사철 네. 언제나 이 우리 배고픈 사람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이걸 원하거든. 근데 사실 보면 수미 감자가 네. 수미 감자가 참 많이 먹고 감자가 더 우선 감자입니다. 네. 물도 많고. 네. 근데 그걸 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저희 그 휴먼이라는 게 네, 보통 60일에서 90일인데 그 수미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 기다려야. 예, 예. 휴먼 기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간에는 수미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못 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네. 간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감자로서 이 사실은 내가 경험적인 이야기지 그 학술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그 감자로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감자는 그 붕어 감자, 이 계란 감자예요. 네, 그렇게 예. 계란 감자도 있고 계란 감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걸 해갖고 간 감자를 먹는데 조금은 이 학술적인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기주인님이 강의를 하시니까 그런 점에 감안해갖고 간 감자로서 토종 네. 토종 감자로서 간 감자로서 우리 그 계속 매년 그 영양분식으로 해갖고 먹을 수 있는 간 감자, 토종 감자를 제 갖다가 와이프도 그걸 물어보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예. 아마 지금 이제 감자 올해 이제 특성 조사들을 하시고 보면은 이제 가을에 충분히 심을 수 있는 두벌 감자들이 있습니다. 그 뭐
쫀득한 맛을 내는 것도 있고 분나는 감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미 감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가을 감자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걸 이제 여기 불류구님 같이 거름을 많이 안 주고 키우셔가지고 저온 창고에 뒀다가 이제 뭐 지금 바로 내놓으면은 지금 올해 가져오신 감자가 그런 감자 같은 경우는 바로 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을에 충분히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그만 뭐 하우스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더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다면은 한 2월쯤에나 그럴 때 일찍 감자를 심으십시오. 그게.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네. 수미 감자를 꼭 네. 가을 감자로 넣으려고 하면은 예, 그 복잡하죠. 복잡한 예. 네네. 복잡한 그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투자는 내가 하기 싫고 네. 그냥 가을 감자 품종으로서 예. 토종 감자를 갖다가 그래 그래줄 수 있는 거. 예. 아무튼 뭐 올해 이제 감자를 재배하고 나면은 아마 그런 감자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수현 씨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잘. 볼게요, 네. 자세히. 지금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을 건데 네. 이게 가을 감자로 된다. 이걸 예. 우리가 정확하게 예. 파악을 못해서. 한번 몇 개 심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있어요. 수집 당시에도 그게 가을 감자 내가 할수 뒤에 있다는. 쓰냐 농가에서 자갈 감자, 가을 감자 된다. 그래 네, 그렇게 그렇죠. 되죠. 네, 충분한. 자갈 감자. 농가에서 내가 키우는 걸 가을 감자 키우는 걸 보니까는 요새 색깔 있는 감자가 가을 감자가 많이 보이더라고. 네, 색깔 있는 감자들이 보편적으로 싹이 잘 올라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주말 감자로 가능한. 조금 좋아하는 해갖고 예. 토종 감자로서 가을 감자 개발할 수 있는 걸 조금. 예,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계속 이야기를 있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맞히셨나 감자를 골라갈 수 있는 권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온- 뭐가 문제가 뭐지 내가 확실히 얘기해야 아까 잎이나 줄기 색깔이 아마 잎이나 줄기. 그 생각이 뭐 그럼 핵심 아까 저기 우리 이정란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담방우님이 그러셨나? 네, 그 콜라가시죠. 그리고 아닌 거 알아. 감자는 원래가 남미 안데스 지방의 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 지방이나 아니면 아열대 지방이나 이런 남부 지방에서는 재배하기가 쉬운 작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봄철이 제일 재배하기 좋은 적기. 비는 적게 오고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그 자외선이 강렬하고 뜨겁고 그러니까 보통 뭐 10도 12도 뭐 보통 최고 기온이 뭐 한 25도 나오지 그 정도. 그러니까 봄철에 따끈따끈하고 햇볕에 살갗하기 딱 좋은 날이 좀 그런 날이 감자의 생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늦으면은 늦게 심으면은 바로 이제 더워지고 30도 넘어가고 장마철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생육도 속도로 저하되고 또 이제 뭐 습기 때문에 이제 역병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일찍 심는 게 유리한데 이제 일찍 심다 보면은 이제 봄철에 서리를 맞아가지고 꽃이 나지면 다시 또 올라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아무튼 감자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는 걸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작물입니다.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데 점점 막 스콜이라고 하죠. 갑자기 저기 베트남에 그런 데 같이 갑자기 폭우가 쫙 내리다가 멈춰버리고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기온은 막 30도, 34도, 35도 그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극심한 변화에서 감자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영양체로만 계속 번식시키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육종들이 이제 육종가들의 몫이지만은 그래도 감자는 여러분이 호기심에 쉽습니다. 이 감자는 참 맛도 괜찮은데 조금 수확시가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다른 감자 중에 수확시가 빠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를 이제 꽃가루를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이제 묻혀보는 거죠. 열매가 열리면 그걸 심어보고 그 중에서는 다시 이제 여러 형질들이 가지고 있는 감자들이 있지만 그 또 형질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내가 맞는 감자 한 가지가 나오면 그 감자는 앞으로 계속 그 형질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 참 쉬운 게 또 감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신다면은 앞으로 뭐 감자를 굳이 뭐 수미감자 내가 구운 감자를 좋아한다면 포실포실한 감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쫀득쫀득한 감자 아니면 좀 길쭉해가지고 좀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걸 만들기 좋은 감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자 주십시오 했을 때 품종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예. 아, 나 이거 닭도리탕 할 때는 이 도백 감자나 아니면은 펄실펄실한 청춘 감자가 좋은데 이 감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상인들이 모릅니다. 별걸 다 물어보네요, 진짜.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다양한 개성 있는 그런 거를 찾고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지금 감자는 아직도 진짜 원시적인 걸 그냥 심는 대로 그냥 대충 먹어. 좀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미로 육종가들이 그걸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찾기도 마땅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둥근 모양이랄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 상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뭐 천종을 갖다가 품종을 개량해도 한두 종 가지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먹을 것 같으면은 쉽습니다. 먹기 축에도 상관없고 뚝으로 상관없고 약간 숙기가 늦었다고 많이 그만큼 문장이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렇게 하고 보통 감자꽃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벌이나 나비 같은 게 이렇게 다니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죠. 저는 못 예, 봤어요. 거의 없죠. 진짜 거의 없어요. 예, 왜 그러냐? 그게 감자들이 의외로 그 꽃가루들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계란 감자 같은 경우는 꽃가루 자체가 아예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씨앗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감자 여러분이 재배하시다가 열매를 많이 열리는 감자라든지 아니면 벌이나 나비가 이렇게 찾아드는 그런 감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감자입니다. 그 생산성이 풍부한 감자도 좋지만은 앞으로 후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감자, 예. 기후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감자의 그 품종을 갖다가 보존하고 육성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그 중요한 자원입니다. 외국서 물론 감자를 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토종 감자들은 조상들이 100여 년 동안 심었다가 안 되면 지워버리고 심어보니까 이건 괜찮다고 해서 심고 또 심고 그래도 100여 년 동안 살아남은 감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없애버리고 그냥 뭐 이거 뭐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환경 적응성을 거친 감자이기 때문에 그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시면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찾으러 다니지만은 토종 감자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개 군을 찾아도 농가를 가가고 방문해도 토종 감자 하나 나오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자, 토종 감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원이고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는 그런 씨앗들은 저온 창고에 넣어놓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온만 맞으면 가능하지만 감자나 한 해만 못 심으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종 감자를 재배하실 때는 이거 될 수 있으면 길게 유지해 주시고 내가 못 심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하고 그냥 지워버리지 않는 그런 신중함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자가 봄에 심어가지고 감자는 먹으면 하는데 네. 가을에 심었던 감자는 먹으면 좀 찐내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많은 감자들이 가을에 심었을 때는 맛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예. 굉장히 다 우리가 사서 먹는데 쓴맛이 난 건 가을 감자가 좋은 예,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굵게 오더라고 가끔 사 그러니까 먹어도. 할머니도 그랬어요. 종자용으로 심을 걸 가을 감자라고. 네. 종자로 예, 남길 걸 가을 이제 감자. 예, 같은 감자라도 이게 분 감자인데도 가을에 심으면 좀 분이 달란다거나 맛있다. 네, 아니면 생육시가 극히 짧고 그 이제 그 온도 같은 거나 그런 여러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가을에 심었을 때는 색깔이 또 달라집니다. 홍감자 같은 경우도 봄에 심었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분홍빛이 돈다면은 가을에 심었을 때는 더 붉은빛이 강하고 잘랐을 때는 그 속에 육질 속에 그렇게 붉은 무늬가 이렇게 박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더 색깔이 더 진하게 발현을 합니다. 어떤 감자들이. 아까 여기서 잠깐 질문을 했는데 네. 가을에 나오는 감자는 네. 맛이 없더라 이랬는데 네. 그게 아마 품종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옛날에는 그 가을 감자용 씨감자가 나왔어요. 예, 예. 품종이 뭐냐면 네. 돼지가 이래. 예, 돼지 있죠. 돼지가 예. 나가고 그거 먹어보면은 예. 물기가 많아요. 예, 예. 물기가 많아서 주로 그 우리 반찬 이게 뭐 해갖고 뭐 볶아먹고 그 정도지 삶아서 그냥 먹는 감자는 안 맞거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토종 감자 이걸 갖다가
가을 감자로 개발해갖고 이게 어디 보급을 하면은 이 상당히 시장성도 있고 상당히 나 좋을 거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이제 감자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재배해본 경험으로는 많은 감자들이 가을 감자의 또 식감이나 맛이 떨어지는 거를 또, 예. 같은 감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을 감자를 주로 먹기보다는 여름 감자를 캐놨다가 다음에 봄에 심을 때도 쭈글거리고 싹이 나와가지고, 네, 생산량이 극히 떨어진다. 그런 감자를 심었을 때는 싹도 비리비리하고, 예, 어떨 때는 심지어는 뭐 쭈글거려가지고 싹도 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먹으려고 심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 감자 싹을 따내고 이제 보관해도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따냈을 때는 조금 나았는데 두 번, 세 번 따내면 어떤 감자들 아예 싹을 못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근데 이제 가을 감자를 봄철에 심으실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자는 그 휴먼 타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 감자를 심어가지고 서늘한 곳에다 보관해놨다가 봄에 심으면은 싹을 금방 못 올립니다. 그래서 4월에 싹을 올려야 되는데 5월 중순에 내가 싹을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을 감자를 심었을 때는. 그러면은 막 한참 생육해야 될 때 얘가 이제 싹을 못 올리고 이제 더워질 때 싹을 올린다면 장마철하고 이제 자란 시기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싹이 얼른 안 나오는 감자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심기 한 달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20일 전에 따뜻한 방 안에서 두셔가지고 창가 같은 햇볕 등에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훨씬 싹이 빨리 올라오면 미리 이제 싹 피우기를 하셔가지고 심으신다면은 좀 더 수확률도 높아지고 감자 그 잎모율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고루고루 싹이 올라와야 되는. 그 소나기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둥 번개 치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 70%면 여기 틀림없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잠시 한 15분 정도 각자 소지품들을 일단은 왜냐하면은 9시면은 자는 시간 아니니까 뭐 전부 먹어도 되는데 마당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방 있죠. 가방들은 이쪽과 그 다음에 종자 창고 남자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 가방을 안쪽으로 좀 이렇게 방 쪽으로 좀 몰고 그 다음에 잠깐만 바깥에 이렇게 음식물을 가져온 것들을 일단은 창고나 이런 쪽으로 좀 일단 몰아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양은 안 와도